여기 있는 두 노트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16인치 크리에이터 노트북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델 XPS 16이고 이것은 어수스 프로워트 P16입니다. 이것은 델과 프로워트만이 맞붙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둘 다 정확히 동일한 GPU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는 지금 최고의 인텔 AI CPU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지금 최고의 AMD CPU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 대 AMD이기도 합니다. 선택자에게는 어느 것이 더 낫나요? 예상하지 못했던 몇 가지 흥미로운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갑시다. whokys.com을 사용하면 저렴하고 쉽게 윈도우즈 라이선스를 구매할 수 있으며 TN20 코드를 사용하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를 완료하고 키를 복사하여 활성화 설정에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모두 끝났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19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추가 할인을 위해 동일한 코드 TN20을 사용하세요. 아래 비디오 설명에서 whokys.com을 참조하세요. 우선 디자인 면에서 두 제품 모두 매우 멋지고 미니멀한 종류의 크리에이터 노트북입니다. 저는 어수스라 프로워트 시리즈에서 하는 일을 정말 좋아하지만 델에 약간의 우위를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델은 빌드 품질과 느낌 면에서 훨씬 더 프리미엄처럼 느껴집니다. 반점도 있는데 무게입니다. 이 어수스 제품은 델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와우, 델은 셰시의 대부분이 금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이제 다양한 색상의 델이 출시되었습니다. 블랙 버전도 구입할 수 있고 벨에서 부르는 대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수스는 블랙만 제공합니다. 이제 열어보면 실제로 내부는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는 16인치 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보드는 매우 비슷합니다. 양쪽에 스피커가 있습니다. 매우 큰 트랙패드. 잠깐만요. 이건 트랙패드가 없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게 흥미로운 델 디자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트랙패드는 어딘가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마우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어딘가에서 끝나겠죠. 그래서 트랙패드는 사실 여기 있는 것과 크기가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델의 트랙패드는 촉각적이지만 어수스의 트랙패드는 힌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델의 트랙패드는 어수스보다 훨씬 좋습니다. 어수스는 어수스 다이얼로 여기서 약간의 우위를 점할 뿐입니다. 창의적인 작업을 한다면 프리미어 프로나 데이빈사이 리졸버 같은 소프트웨어의 워크플로우를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작은 스크롤 휠은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기 있는 작은 버튼을 누르고 그 방향으로 쓸어 넘기면 켜질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불빛은 이것이 켜져 있음을 나타내고 그렇게 끌 수도 있습니다. 어수스는 모든 기능 버튼과 아시다시피 화면 밝기가 가장 높은 모든 물리적 버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델은 애플이 없앤 터치패드로 선단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을 누르면 실제로 기능과 화면 또는 볼륨 버튼으로 변경됩니다. 둘 다 콜파일럿 버튼이 있는데 콜파일럿 플러스 윈도우 노트북이기 때문입니다. 벨은 보안 측면에서 지문 판독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에이수스는 지문 판독기가 없지만 둘 다 카메라용 윈도우 즉 헬로 IR 센서가 있습니다. 이제 크리에이터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포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그릴 디자인의 차이도 약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수스 원 노트북의 오른쪽을 보면 SD 카드 슬롯, USB Type-A 10GB 속도, USB 4포트가 있습니다. 여기 델이라는 제품은 흥미로운데 사실 우연히 알게 됐어요. 오른쪽은 썬더볼트 포트가 아닙니다. 그냥 USB Type-Ci라고 생각하는데 속도는 10GB이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과 헤드폰 마이크 콤보 잭이 있습니다. 풀사이즈 SD 카드 슬롯은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보다 훨씬 더 유효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프로아트에 우위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노트북의 반대편을 보면 USB Type-C 포트가 있습니다. 델에서 만든 포트 두 개는 모두 썬더볼트 4입니다. 어수스에서는 DC 전원 어댑터가 있습니다. HDMI 출력, 또 다른 USB 유형 4포트, 또 다른 USB 유형 A 10GB 속도와 마이크 및 헤드폰 콤보 잭. 포트 면에서는 어수스가 우세합니다. 델은 이 작은 돔글을 제공하는데 약간 이상합니다. 그걸 연결하면 HDMI 포트와 USB Type-A 포트가 생기지만 USB 포트 하나는 잃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로 노트북을 충전하면 또 다른 하나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충전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델은 USB-C 충전 블록과 함께 제공됩니다. 그리고 어떤 USB 포트를 사용해도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어수스 제품은 자체 커넥터와 함께 제공되는데 여기에는 작은 정사각형 커넥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200W 전원 어댑터입니다. 델 130W,
그래서 어수스는 훨씬 더 강력하지만 약간 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어수스에서 USB-C 충전만 사용하고 싶다면요, 노트북의 전체 성능을 끌어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을 사용해야 할 겁니다. 그럼 사양 비교를 살펴보죠. 그중 하나는 리젠 AI9 HX370 CPU입니다. 델 XPS에는 인텔 코어 울트라 9218H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둘 다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 어수스의 P16은 1EP 코어 CPU를 가지고 있습니다. 1EP 코어는 이전에 노트북이나 모바일에서 본 적이 없어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여기 인텔은 6P 코어와 AC 코어 CPU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어에는 멀티 스레딩이 없습니다. 스레드는 22개입니다. 그리고 P16에는 24개의 스레드가 있습니다. 인텔 제품은 여전히 전력 효율이 낮은 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2개가 더 있습니다. 따라서 인텔은 여전히 총 24개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는 저전력 효율 코어가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터보 부스트 측면에서 두 노트북 모두 5.1GHz로 부스트합니다.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둘 다 램에 납땜이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최대 64GB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벨 버전은 32GB예요.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64개를 사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더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크리에이터라면 이러한 노트북을 선택할 때 최대 램 구성을 가져옵니다. 32GB 버전은 선택하지 마세요. 저는 리뷰를 위해서입니다. 아마 64GB는 필요 없을 겁니다. 이 노트북을 구매한다면 최대 램 구성을 구매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무엇을 살 수 있나요? 아래 설명의 링크. 램 속도 측면에서 어수스1은 초단 7500메가톤을 실행합니다. 7467과 비교했을 때 AMD LB에 약간 앞서 있습니다. 전력 소모 측면에서 P16은 80W를 소모합니다. 플러그를 꽂으면 됩니다. 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노트북을 뽑으면 흥미롭죠. 델은 여전히 80W를 출력합니다. 35W로만 제한됩니다. 최대 CPU 전력 소모 측면에서 둘 다 동일한 전용 GPU를 가지고 있습니다. 2급부는 다릅니다. 레드온 5M 그리고 8코어 인텔 아크 GPU가 있습니다. 나노미터로 보면 P16이 프로세스 노드 TSMC 위 4나노미터입니다. 그리고 인텔의 XPS입니다. 인텔 4 이는 7나노미터입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여전히 TSM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칩을 제공하기 위해서요. 인텔 자체 칩이 아닙니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델은 $3,000를 넘습니다. 64GB 버전을 선택할 때, 32를 선택할 때 이 사양을 여기 보세요. $2,800 정도입니다. 아니면 $3,000 정도입니다. 그 근처입니다. 프로워드입니다. 약 $2,500입니다. 지금 최신 가격을 확인하세요. 아래 설명에서. 그리고 가격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지역 매장에서 또는 지역 지역에서. 하지만 프로워드는 엄청난 이점이 있습니다. 가격면에서 훨씬 저렴합니다. 살펴보죠. 이것들이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네벤치 R24에서. 그리고 또한 능력도요. 배터리에 내 플러그 꽂음, 나머지 벤치마크, 플러그 꽂음. 하지만 저는 또한 알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룰 것인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플러그를 꽂았을 때, 그리고 언플러그드. 그럼 우선 단일 코어 성능을 살펴보죠. 플러그를 꽂았을 때 P16 AMD 사실 7.4% 더 빠르죠. 부스트 클럭이 5.1GHz와 동일하지만 AMD VIPC 시계단 지시사항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즉 우리는 더 나은 싱글 코어 점수를 얻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멀티 코어 점수 다시 27.9% 더 빨라졌습니다. 그거 정말 큰일이에요. 프로 드위 이점 테스트를 실행할 때 10분 동안 그리고 두 장치 모두 조전을 시작합니다. P16을 보세요. 그렇게 많이 조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요. 성능이 약간 향상되었습니다. 약 39%. 지금은 증가. XPS 16과 비교. 그리고 30분. 스로틀 테스트. 약 32.8% 더 빨랐습니다. 정말 큰 승리예요. 에이수스용. 지금 노트북에 플러그를 뽑습니다. 배터리 전환을 살펴보세요. 재미있게. 지금 P16 실제로는 더 느리다. 싱글 코어에서 그리고 멀티 코어 점수 약 2.8%, 단일 코어에서는 더 느립니다. 약 2.3%. 멀티 코어 점수에서 비교할 때 두 장치 모두 플러그를 꽂았습니다. 플러그를 꽂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보세요. XPS 16을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 전환을 사용할 때 단일 코어 성능 면에서는 우리는 지지 않을 거야. 많이요. 약 1.5%. 솔직히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오차 범위 내에서 멀티 코어 점수 면에서 어느 정도 볼 수 있죠. 그 성능 차이 지금은 약 3% 정도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오차 범위를 약간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죠. 델이 그랬다. 건설됨 그리고 디자인되었습니다. 이 노트북 같은 것을 수행하려면 당신이 플러그를 꽂았는지 여부 아니면 플러그를 뽑았거나
하지만 여기서 프로는 꽤 많은 전력을 잃고 있습니다. 플러브를 뽑았을 때 약 11.2% 단일 코어 점수에서 그리고 약 26% 멀티코어 점수에서 그러니까 배터리로요. 네, 비슷하죠. 하지만 플러그를 꽂으면 워수스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장치를 연결해 봅시다. 그리고 다른 점을 살펴보죠. 벤치마크 점수는 여기 있습니다. 기크벤치 6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아트 약 17% 더 빠름 단일 코어 점수에서 그리고 약 12% 더 빠르다 멀티코어 점수에서 다시 말해서 순수한 CPU 성능 더 나은 편이죠. 프로아트에 대해 계속 실제 응용 프로그램으로 퍽의 벤치에서 포토샵용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P16입니다. 전체 점수에서 약 9% 더 빠릅니다. 7.2% 더 빠르다. 손점에서 약 10.7% 더 빨라졌습니다. 필터 점수에서 계속 나아가요. 반응 모습으로 사진 편집 애플리케이션 라이트룸 클래식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P16 더 빠릅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점수에서 XPS 16과 비교했을 때 9.5% 그리고 23.8% 더 빠릅니다. 수동 점수에서 흥미롭게도 능동 점수가 사실 더 좋습니다. XPS에서 어떤 종류 별로 말이 안 돼요. 나에게는 지금 나는 언급하고 싶다. 이 테스트에서 저는 32GB를 가지고 있어요. XPS에서 그리고 64GB 프로워트 P16에 대하여 사실 주는 거야. 약간의 우위가 있어. 특정 응용 분야에서는 P16용 지금 만약 반신이 맞으면 램 용량 P16으로 캡은 더 좋아지거야. 하지만 난 아직도 생각해 P16 실제로 1인다. 왜냐하면 이러한 벤치마크 아닙니다. 램의 변목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비디오 편집으로 그리고 퍽의 벤치 프리미어 프로의 경우 P16 22%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장된 버전에서 전체 점수 그리고 약 16.6% 더 빠릅니다. 표준에서 전체 점수 지금 어수스 정말 굉장해. XPS 그래도 인텔 버전은 더 빨라야 해. 네 알죠. 확실히요. 사본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큰 차이입니다. 흥미롭게도 롱 GOP XPS에서 약간 더 빠릅니다. 보시다시피요. P16은 약 7% 더 느립니다. 긴 GOP 점수에서 확장된 점수에서 그리고 표준에서는 약 6.4% 점됩니다. 점수 그래서 일할 때 HR 264와 5로 인텔이 더 낫죠. 2교포 때문에요. 그리고 언론의 지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트로 플레인 점수를 보면 P16은 35% 더 빠르다.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 GPU 효과 기준 약 11% 더 빠릅니다. P16에서 그래도 우리는 달리고 있어요. 정확히 같은 GPU 하지만 우리는 그 지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미디어 성과를 볼 때 애프터 이펙트에서 안타깝게도 P16 어떤 이유에서인지 실행하고 싶지 않아. 벤치마크 아무리 많이 해도 꼭 마사지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야만 할 거예요. 여기서는 약간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XPS를 위해서요. 그래도 일할 때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여 둘 다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보통 하지만 벤치마크 그냥 발리고 싶어 하지 않아. P16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XPS에 빨라도 퍽의 벤치를 보고 있습니다. 데이비 사이 리졸버를 위해 XPS 16 달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확장된 점수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조금 모르겠어요. 이게 랜 용량이라는 하지만 기타 좀 일부 랜 용량이 낮음 잔치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P16이 훨씬 더 빠르죠. 15% 더 빨라졌습니다. 기본 점수에서 명심하세요. 기본, 수단, 무료 버전, 벤처 리졸브비 그리고 표준, 전반적으로 유료 버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15% 더 빠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표준 점수에서 온 것입니다. 10에서 22% 더 빨라졌습니다. 모든 것에서요. 그러니까 P16이죠. 다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데이빈 사이 리졸브에서 이제 3D로 넘어갈 때 선문 블렌더에 넣습니다. P16 아마도 그 때문이거야. 새로운 아키텍처 달리고 싶지 않아. 또 벤치마크야. 그래서 XPS는 여기서는 이기는 듯해. 그래도 작동했습니다. 네, 더 좋을 것입니다. 고르세요. 왜냐하면 매우 글쎄요. 마치 일종의 산반관계가 있음과 함께 시네벤치 R24 점수 그러니 뭐든 더 낫죠. 멀티코어에서 거기 되게 보시게 될 거예요. 똑같아요. 블렌더의 점수 그러니까 블렌더 작동합니다. 소프트웨어 하지만 그저 벤치마크 실행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한 VLA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P16 38% 더 빠르다. CPU에서 점수 그리고 여기 볼 수 있다. 언제 활용 모든 일이 P 코어 우리는 사실 코어 전보 CPU 주안 처리 장치 그리고 그게 바로 내가 기대했던 것입니다. 일어나야 돼. 블렌더에서 그리고 하지만 코다 비록 같은 GPU를 가지고 있지만 둘 다 P16 34% 더 빠르죠. CUDA에서 그리고 약 25% 더 빠릅니다. RTX에서 코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같은 GPU예요.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벤치마크를 보세요. 옥탄 벤치를 볼 때 다시 우리는 GPU만 활용하고 있어요. 엔비디아에서 렌더링합니다. 카드 둘 다 실행됩니다. 최신 드라이버
정확히 똑같아요. 꽂았죠. 모든 설정이 똑같아요. 하지만 P16 약 22.3% 더 빠르죠. 무슨 일이야? 레드시프트, 또 다른 3D, 렌더링 응용 프로그램 두 장치를 모두 연결할 때 P16을 볼 수 있습니다. 약 14.7% 더 빠르죠. XPS 16과 비교해서 10분 단 실행할 경우 격차 더욱 커집니다. 18.3% 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30분 조금 느려지죠. 18% 더 빨라졌어요. 지금 재미있게 장치의 플러그를 뽑을 때 갑자기 XPS 216 실제로 선명히 더 좋습니다. P16 5.6% 더 느립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기본적으로요. 엔지니어링을 할 때 장치 그리고 GPU 그리고 전력 공급 델은 결정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RTX 4070 그들은 공급만 할 겁니다. 최대 60W 지금 보고 있어요. 최대 50W 끌려가고 있어요. 달릴 때 페어마크 하지만 프로아트 P16 밀고 다니는 중이다. 105W GPU의 2배입니다. 전력 소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더 나은 점수 동시에 하지만 당신이 플러그를 뽑을 때 기기에서 벨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XPS 더 좋아졌어요. 엔지니어링 전력 공급 GPU를 위해서요. 그리고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달콤한 지점 당신이 얻는 것 최고의 선바 아웃 플러그를 꽂았든 뽑았든 지금 선택권은 나에게 달려있었어. 나는 오히려 더 많은 선물을 원해요. 플러그를 꽂으면 동일한 선명이 나옵니다. 알잖아. 플러그를 꽂았거나 뽑았거나. 왜냐하면 지금 당장 플러그를 꽂을 때 장치를 P16에서 실제로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더욱 뛰어난 성능 XPS와 비교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플러그를 꽂으면 막입니다. 장치를 꽂거나 꽂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도 조금은 속도계를 보면서 그리고 브라우저 테스트 XPS 216 실제로는 훨씬 더 빠르죠. P16입니다. 30% 더 느립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하지 못해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둘 다 실행중입니다. 같은 브라우저입니다. 하지만 나아진 것 같습니다. 인텔 플랫폼에서 마지막 작은 것들, 다른 것들. 스피커의 경우 두 스피커 모두 정말 놀랍습니다. 나란히 비교할 때 에이수스에 약간의 우위를 주어야 합니다. 에이수스가 저음이 약간 더 나은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파수의 낮은 쪽에서 연주되는 일부 악기에서 훨씬 더 선명합니다. 델은 매우 선명하고 저음이 그냥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탁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선명합니다. 델 스피커가 전체적으로 약간 더 큰 소리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스피커 측면에서 에이수스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두 화면 모두 OLED 화면이며 터치스크린입니다. 두 화면 모두 해상도가 같습니다. 4K OLED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사양면에서 둘 다 정말 놀랍습니다. P16이 더 밝아야 합니다. HDR에서 400니트와 500니트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조명 트랙에서는 벨이 더 밝습니다. 저기 화면이 여기보다 훨씬 밝아요. 델은 제가 옆에 사이트를 두고 화면 상단과 맞추면 화면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델은 실제로 더 아래로 내려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P16은 해상도와 화면 크기가 같은데도 델에 비해 턱이 더 커요. XPS 16은 P16이 60Hz에 비해 90Hz 패널이에요. 둘 다 10비트지만 에이수스는 에이수스 펜 2.0을 제공해요. 전반적으로 화면을 보면 90Hz 때문에 델이 조금 더 좋고 매끄럽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에이수스 펜 2.0은 프로 광고 P16에 또 다른 우위를 제공해요. 그래서 화면은 매우 비슷해요. 에이수스의 단점은 90Hz에 비해 60Hz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기기들 중 어떤 걸 사야 할까요? 수수한 성능 면에서 어느 게 더 좋을까요? 그리고 크리에이터의 경우 에이수스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당신의 돈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입니다. 델은 매우 훌륭하고 어딘가에서 세일을 한다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할 때 매우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기의 배터리 수명 테스트는 다른 영상에서 해야겠지만 프로 RP16이 배터리 수명과 배터리 소모 면에서 약간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래 댓글 섹션에 알려주세요.